예.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있었죠.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만 벌써 3주 연속 민주당의 장외 집회인데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실 거고요. 민주당에선 이재명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 끝난 이재명 대표의 장외 집회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배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 조금 전 있었던 광화문에서의 민주당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보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등의 옆에 뒤에 호칭을 붙였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자막으로 보셨던 것처럼 호칭 생략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 봐서는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제 그만큼 더 절박하죠. 어제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예. 이 집회도 이제 결국은 본인의 방탄용 집회는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말을 되돌려주면 야당 대표 아니라 그 할배라도 이 법치 앞에는 복종이 됩니다. 저희가 판결에 예측할 때 많이 틀렸잖아요. 예. 틀린 분들은 자꾸 이게 정치를 고려하는 게 틀린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 판사가 판결할 때요, 정의 여신이 두 눈을 감듯이 이름을 가린대. 이재명 대표 이름 가리고 민주당 대표 가리고 대선 주자 가리고 오로지 법하고 점검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니까 야, 민주당이 434억을 반환하는데 설마 100만 넘을 수 있겠어? 또 이게 지지율이 여의도 대통령을 이게 할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정치가 섞여버린 거예요. 예. 저는 오로지 법치에 따라 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측 틀린 분들은 정치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속보 자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펄펄하게 다 살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동지들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정치적으로 난관에 처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난관이라는 게 극복 가능한지 아니면 이른바 신삼김까지 해서
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까지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있어야 될 텐데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한다든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출로가 열린다 할지 이런 전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장애 집회를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는 거리가 있게 정확하게 이 부분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쉽고 좀 수긍이 되지 않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법 절차 안에서 항소심, 대법원 절차에서 다툴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단히 엄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쏟아지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을 제1야당으로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국가의 주인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광화문에서의 집회 모습을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얼핏 보기에 좀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주최하는 오늘 집회인데 지난번과는 달리 광화문 저희 동아일보 사옥 채널A 사옥 앞이 아니라 조금 더 광화문 앞에 광장으로 가로로 쭉 늘어서서 거기에서 현재 현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 우리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서 전화 한 통이라도 더 걸고 댓글 하나라도 더 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저 모여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보니까 예. 정말 이재명 대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까지 오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날에 어찌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렇게 많은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실상의 실형에 가까운 선고를 지금 받은 상황인데 이러한 선고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줬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선동을 하면서 전화 한 통 더 돌리자, 문자 하나 더 보내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걸 누구한테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법부에게 지금 보내자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가 보내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지자, 어찌 보면 정말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서 이용을 하면서 어디다 전화를 보내라, 문자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정말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남아있다면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지지자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오직 나 하나를 지켜라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 자리에 모여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물론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어제 1심 선고의 결과를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강하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저런 오늘 집회에서 저런 발언들이 자칫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정말 방탄 때문에 저렇게 모이는 것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장소는 벌써 1사, 2차, 3차에 걸쳐서 살짝씩 시간도 좀 바뀌고요. 장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주최하지만 야사당까지 모이고 시민단체도 그 언저리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봐도 지난번과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이하냐 이 벌금형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상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최근 10년간 검찰의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기소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나 혹은 벌금형이 선고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1년 4개월형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그분은 허위사실 공표하고 다른 항목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충격이고 사실 또 법원에서 어쨌든 이 선고 설명에 대해서 자료가 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한 4가지 정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와 많은 국민들한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시는 수험생들이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편의가 있는 것이고, 또 시청 앞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또 집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광화문 앞 대로로 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집회 현장에서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답답하시죠?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왜곡하고 날조한 기소 내용, 거기에 의존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오는 봄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당연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직까지 항소라는 제도도 남아 있고 상고라는 또 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인데 집회를 해서 오늘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명태가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의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또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게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가 궁금해집니다. 저거는 이제 이거 명백하게 그 재판에 불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권 분립을 이게 완전히 무시하고 재판에 이거 불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에 대한 완전히 모욕이고요. 저는 사법 방해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두 개의 현실의 법정, 고등법원, 대법원 있고요. 그다음에 민심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이제 저는 1심에서요 두 개는 의미가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 고등법원, 대법원은 3개월이면 아마 이게 끝날 거고 정인이 없어요. 예. 변화가 없을 거로 보고. 자, 그러면 이게 민심의 법정은 이겼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이재명 대표 무죄다, 이렇게 지금 그런 열기입니까? 저는 여론은 모르겠지만 민심의 법정도 사법부를 판결을 존중해라, 이게 국민 여론으로 봅니다. 민심의 법정. 그다음에 마지막에 역사의 법정이 있는데, 옛날에 한명숙 총회독의 역사의 법정은 무죄다, 그다음에 김경수 제독의 역사의 법정은 무죄다. 이 역사의 법정에서 유무죄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현실 법정의 대법원까지 놓으면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법원까지 간다고 봤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33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1심에서 6개월, 항소심에서 3개월, 대법원 3개월, 합해서 1년 안에 선고가 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워낙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집회죠, 내일 집회가 아니라 어제 판결 이후에 집회 아주 뜨겁게 나가자, 내일 최대한 많이 나와야 한다, 슬퍼 말자,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자 등등의 야당 지지자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결코 안 죽는다. 내가 왜 죽느냐? 살아 돌아오겠다, 팔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